꼰대입니다. 유튜브에서 꼰대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듭을 풀자라는 제목으로 미래의 지향적인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로 개요입니다. 제목은 가볍지만 내용은 좀 무겁습니다. 내용은 꼰대의 기본소득 월 100만원이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장단점을 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개요이고, 두 번째로 재원이고, 세 번째로 효과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농사를 짓다가 방직공장 만들었다가 납땜수 공장 만들어서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부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 과정에서 지어진 매듭을 풀 때가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선 재계에서도 할 말이 있고, 노동계에서도 할 말이 있고, 정부도 할 말이 있겠지요. 근데 이제 지난 일이니까, 자, 재계 이제 노동계에서 얘기는 노동 착취 인정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노동계는 또 극렬한 노동운동 한 부분은 인정하자는 얘기요. 그래서 극렬한 노동운동을 했기 때문에 재계에서는 변형근로를 택했다. 또 기업은 해외 이전을 했다. 그래서 고용은 더 어렵게 됐다. 이것도 노동계는 인정해라 이게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뭐 있느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랬다 이런 얘기지. 그럼 정부는, 이게 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처를 잘 못했기 때문에 전월세가 올라갔고, 임금이 올라도 임금보다 집값이 더 올라가 못 살게 만들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야. 이게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고 우리의 삶은 희망이 없었다. 피폐한 점 인정해라. 이런 얘기야 정부는. 이건 정부 부동산 투기 대책이 없었잖냐. 그럼 부동산 투기? 그러니까 주범이 부동산 투기요. 그죠? 주범은 부동산 투기다. 근데 그거 부동산 투기를 못 잡은 것은 정부 책임이다. 그러니까 제1적은 북한이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부동산 투기라는 얘기요. 제1주적은. 그죠? 여기까지 가. 그러니까 정리하다 보면 지금까지 임금이 오르면 주택가격은 더 올랐다 이거요. 그러니까 임금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회사는 변형근로로 대처를 하다 보니 노동조건은 더 악화됐고, 주택가격은 천정부지 올라 절망뿐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앞으로는 기본소득으로 1인당 매월 100만원씩 지급할 것이다. 그러면 해고 불안이 없을 것 아니냐 이거지. 그죠? 라면 값은 되지 않느냐는 얘기요. 라면 값이 되지 않느냐. 쌀값보다 라면 값이 더 비싸요. 그죠? 쌀값은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주택 가격은 하향 시킬 것입니다. 주택 가격 반토막 내겠다, 그지? 그 임금도 내릴 것이다, 이거요. 그래도 주택 가격이 더 내려가면 임금 내려가면 낫지 않느냐. 희망이 보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죠? 자, 여기까지도 통과. 자, 매듭을 풀지 않은 얘기예요. 정부가 먼저
꼰대 기본소득 방식으로 1인당 매월 100만원을 지급할 것이다. 그러면 1인당 1년에 1200만원이 되고 4인 가지면 4800만원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사회보험료를 해결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응? 연금보험이나 고용보험은 가입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건강보험료만 가입하여 납부하면 나머지만으로도 최저생계는 유지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보험료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됐잖아요. 그죠? 노동자는 해고가 되어도 최저생계는 유지될 정도이므로 임금 조정 멈춰라는 얘기입니다. 노동유연화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제가 왜 필요합니까? 노조가 왜 필요해요? 제게는 경영상의 거의 모든 장애물이 제거됐다 이거야. 4대 보험료 부담까지 해소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투자 여력이 생긴다 이거. 고용을 정상화해라 이거. 임금은 하방 압력을 받아 반토막이 날 것이다. 그러면 해외 나가서 특히 공산당 리스크가 고생할 필요 없다 이게. 중국 가서 찬밥 먹고 베트남에 가서 그런 눈치 봐고 이럴 필요 없다 이게. 돌아오라 이게. 리쇼링에서 고용을 늘리라 이게. 공개해서 늘리면 된다는 얘기지. 할 수 있다 이게.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거래세는 워낙 보유세는 강화할 것이다. 여기서 거래세는 양도소득세를 말하고 보유세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합니다. 자기가 주거했던 살았던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나 거래세를 전액 감면할 것이다 하는 얘기야. 하지만 고가주택 부분은 감면하지 않을 것이다. 고가주택 부분이 뭐다냐? 10억을 넘은 부분이다. 6억을 넘은 부분이다. 그것은 다음에 훗날 얘기하기로 하자 이게. 그러면 어떻게 나눠지느냐? 거주한 일반주택하고 거주한 고가주택으로 나눠질 것이다. 거주한 일반주택 10억 이하라고 하자고. 10억 이하는 보유세 거래세를 전액 감면하겠다 이런 얘기고, 고가주택 부분은 감면을 않기 때문에 그냥 할증 1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거주 부분은, 일반주택 부분, 고가주택이 아닌 부분은 보유세 거래세를 할증 2배를 할 것이다 이게. 그죠? 할증 2배. 고가주택 부분은 할증 3배. 나중에 할증 3배 갖고 안 되면 할증 4배, 5배 하면 된다 이게. 이 부분이 제일 문제다 이게. 자, 그러면 나머지 주택은 임대중인 주택이에요. 보유세를 할증하는데 2배 내지 3배로 할증하여 징벌적인 세금을 과세할 것이다. 자기가 거주할 목적이 아니면 취득하여 보유할 엄두를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1세대 1주택을 갖고, 지금 현재 1세대 1주택을 갖고 임대를 줬다 하더라도 그거는 과세한다 이거야. 네? 1세대 10주택을 갖고 있어.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주택에 한해서는 보유세도 없고 거래세도 없다 하는 얘기라.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내가 1세대 1주, 지금 현재 1세대 1주택 갖고 임대하고 임차자 코스프레 하는 사람도 없어질 거야. 그 누구 어떤 국회의원 그랬죠 그때. 응? 그런 사람 없어질 거야. 또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이 아파트를 매집하러 왔다 이거야. 매집하러 놔두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0주택을 사든지 20주택을 사는 놔두라 이거야. 에? 그러고 나서 10주택 사갖고 10주택 다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만 하니까 9주택은 세금을 5배씩 물리면 된다 이게 보유세를. 예? 너 농지도 또 그런 논리라. 경자 유전의 원칙.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감면 해주지만 농사 짓지 않고 임대를 해줬다면 감면 안 해줄란다 이게. 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타가 임대해줬다 지타 임대해줬다 그것도 날수로 따지겠다 이거지. 예? 자, 이것도 통과. 예? 그러면 임대한 주택이나 농지는 애물단지가 될 것이다. 이게. 매물이 증가할 것이고 수요는 감소될 것이므로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주택값은 반토막이 될 것이며 임대료는 낮아질 것입니다. 부자가 가난해졌다고 아우성이겠죠? 그죠? 내가 5억 원의 주택을 갖고 지금 현재 시세가 10억이요. 근데 다시 또 5억으로 돼버렸다면 내가 주거하고 있다면 예?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뭔 관계가 있어. 10억짜리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근데 임대하고 있어. 내가 5억이 사갖고 지금 10억이 됐는데 다시 5억이 돼버렸어. 아이고 본전은 했네 연금 갔다 왔네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갭 투자한 사람이 조금 전에 9억에 샀다가 지금 10억이 됐는데 이것이 5억이 돼갖고 4억이 이제 미쳤을 때 이제 이 얘기가 조금 이제 이 얘기가 복잡하게 하고 잘못하면 이제 맞아 죽을 일이 생긴다는 얘기죠. 빨리 지금 팔아라 이게야. 법 고쳐지기 전에. 근데 9억짜리가 10억이 되었고 다시 5억이 됐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번전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5억에 샀다가 9억에 파는 것이 있어. 그래갖고 4억 남는 거 있어갖고 여기 지금 이제 몰려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얘기 전부 하고 그 얘기하면 침대 온다고 해서. 응? 그러니까 주택 가지고는 하여튼 장사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응?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건 그렇고 무주택자 입장에서 옛날에는 10억이었는데 이거 보니까 이제 5억이네. 아 이거 조금만 하면 되겠네. 희망이 보이지. 그죠? 자, 부동산 문제는 아파트 공급만의 해법이 아니요. 요 지금 대선 후보들이 꼭 얘기하는 거 뭐냐면 그 100만 원을 지켰습니다. 200만 원을 지켰습니다. 이런 새끼들이 이런 얘기 한다고. 근데 돈도 없지만은 자기 임기 내에 글을 못 지는 거예요. 응? 하여튼 못 지어. 공급이 만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에도 어디 분양을 했잖아요. 어? 주위에가 전부 10억짜리야. 근데 여기는 8억에 분양을 했어. 어? 그러면 아니 공급이 이제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다른 아파트들은 9억이 돼야 될 거 아니오. 안 된다 이거요. 이 싼 놈들이 내가 분양받은 8억짜리가 10억 되고 이 새끼들은 또 11억이라고 해요. 응? 그게 고가만 올라버려. 안 된다 이게. 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공급이 전부가 아니요. 분위기요 분위기. 자, 공공 임대주택을 지으려 해도 토지를 구입하는데 토지가 없어. 이제 지금 저 논바닥 저 경기도에 있는 논바닥 전부 갖다가 택지 만들어야 돼. 근데 그것이 쉬운 일이냐고. 근데 공급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 어? 지금 저 학교이잖아. 학교 기숙사 지어준다. 기숙사. 어? 또
공장에도 기숙사, 공장 있잖아요. 공장에도 기숙사 지어줄 때, 이게. 또, 뭐, 게스트하우스라고 있어. 뭐, 여관 같이 만들어줘. 또, 회사에서 니희들, 땅만 니희들 구입해라. 그러면 내가 우리가 그 회사 그 사택 지어줄게. 이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응? 그러면 토지 구입비가 없어도 되니까 3배, 4배는 지어줄 수 있다. 그지? 응? 그러면 또 돈이 많이 든다. 그러면 니들 사용료 받아라. 응? 아니면 분양하든지 니 자체적으로. 그래서 감가상각비만큼 이렇게 주라. 이렇게 해서 왜 이거 안 되냐 이거. 기숙사부터 시작해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겠다. 학교 주변에 그 하숙집 아줌마들이 데모해갖고 기숙사를 못 지켰다. 이거 그거 전부 수용해버려야 돼. 그래갖고 오피스텔 적으면 된다. 학교 주변에 고시원이나 원룸에서부터 임대료가 낮아지고 주택가격이 하락이 시작될 것이다. 맞지? 꼰대 공사니까요. 꼰대가 기본소득 방식으로 1인당 매월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사기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꼰대 기본소득은 독립변수입니다. 꼰대의 기본소득은 근로자에게는 하여튼 어쨌든 소득을 보장해줬어. 가외소득이요. 월급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그죠? 해고 두려움이 없어서 해고해도 먹고 살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면 4,800만원 아니냐고. 아이고 그러면 한 500, 450 되니까 그거는 먹고 살지. 예? 사업주한테는 해고 권리를 해고 이제 노동유연제, 예? 해고를 시켜도 좋다. 경영의 위기가 왔으니까. 월급 제일로 많이 받은 사람부터 쫓아내버리면 된다, 이게. 근데, 월급 많이 받아도, 회사에서 필수 인력은 안 쫓아낼 것이다. 필수 인력 안 것이니까 가는 거. 또, 회사에서는 사회보험료 부담 들어줬지. 안 내겠지. 뭔 얘기? 사회보험료는 지금까지는 회사에서 부담했는데, 이제 기본소득 좋고, 거기서 네 사회보험료 니가 내라, 이런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회사 부담이 없어졌네. 그래요? 얼마나 좋아? 인건비가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월급 많이 받으면 저 규정도 쫓아내본데, 옛날에 1억짜리 쫓아내고 5천짜리 두 사람 쓰면 된다. 이거 얼마나 좋냐고. 쌍소를 들어 환영은 받을 일이지. 정부는 실업이나 고용 등 거의 모든 복지 분야 고민이 저절로 해결되었다고. 서로 좋냐. 왜? 옛날에는 실업급여준이라고 그냥 고용 창출한다고 무슨 산불 감시원을 만들고 어디 시내 정비하고 청소한다고 쓸데없는 짓거리네. 부럽다 이게. 응? 서로 만족하는 행태가 있냐 이게. 자, 또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돼서 후세에 부담이 되니까 연금기가 가고, 아이고 연금 있잖아요. 당초부터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 왜 반틈을 사업주가 돼야 돼? 지금부터는 그거 없애버리고 응? 이제 혼자 사적으로 내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그거 없애버려요. 또 고용금도 없애버려요. 아이고, 해고 불안 있었는데, 이제는 없애요. 아이고, 그 두 가지만 없어도 이게 살만 났네. 근데 이제 건강보험이 있어. 건강보험은 조금, 사보험으로 넘기자면은 조금 문제가 있어. 근데 이제 실제로 건강보험을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가 사보험이거든요. 그래 놓고 보니까 이게 아주 가관이다 이거지. 이것이 수가가 없어. 수가가 없고 보험회사하고 병원하고 이렇게 협상을 해갖고 의료비가 결정이 되지.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없냐 이게. 그러니까 보험을 못 넣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보험료가 무지 비싸요. 그러니까 비싸니까 또 안 내. 근데 그런 사람이 안 내는 사람들 중에 또 이제 치료를 해야 되면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문제라 이거 문제. 이게 완전히 살림이 한쪽 거덜나본 거예요. 이게 그 사보험은 아이고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게. 우리나라 이제 의료 심사평가 하는 거 있잖아요. 수가 조정한 거.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요것은, 요것도 관련 없으니까 다음에 얘기했다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심사평가 한 것이 조금 더 낫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의사들은 그것이 이제 불만인 거지. 근데 그것은 다음에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공보험은 존치하자 이게. 응?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보험 본인 부담률 지금은 20% 30% 부담하잖아요. 근데 20% 30%니까 병원 입장에서 그 20% 30%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80% 70% 80% 갖고도 원가 유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료 초대권을 발표를 해갖고 체력 단련장 만들어봤다 이게. 예? 요거 자꾸 문제가 있고 70% 80% 갖고 새로운 기기가 들어왔고 새로운 검사를 시키고 이게 좀 복잡하다 이게. 그리고 환자도 이 병원에 갔다 저 병원에 갔다 이게 똑같은 병 갖고 이러고 돌아다닌다 이거지. 응? 그래서 요 의료 쇼핑 박자 반틈은 5대5 공단 50 본인 50 그러면은 요 체력 단련장 안 가도 될 거 아니냐 못 갈 거 아니냐 안 가게 아니라 못 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가가 기본소득 좋기 때문에 그거는 의료비도 포함돼서 갖고 그놈에서 내라 의료비 내라 이런 얘기요. 근데 환자 입장에서 그것이 내 돈으로 이제 여기는 거예요. 50%는 비싼데 아이고 병원 한번 안 가고 말해야 돼. 아이고 그러면 공단 또 50% 막았지 그죠? 또 산재보험은 사업주 부담이니까 그냥 유지하자 하는 얘기. 자, 임금 하방 압력이요. 임금이 낮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현재가 알바는 구인난이 예상이 된다. 임금이 올라갈 우려가 있다. 뭐냐면은 지금 알바 하면 한 200만원 받나요? 꽃박 하면은 아이고 알바 하면서 눈치 보고 200만원 받느니 차라리 내가 안 오고 집에서 라면 불고 말겠지 하는 사람이 수두로 걸 것이다 하는 얘기야. 앞으로 그러면은 200만원 갖고 안 되면 300만원 줄 거 아니오. 그러면 300만원 주면은 국가에서 기본소득 오고 하면 400만원짜리 되네. 그죠? 어휴, 이러면 알바만 해갖고 먹고 살지. 야. 그러니까 최저임금 얼마 주라 하지 말자 이게요. 주 몇 시간 근무해라 그 얘기 하지 말자 이게요. 아이고 그것은 니끼리 알아서 계약해라.
근데 뭔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제,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이제 제일로 이제 문제는 그래. 노동시장 전체를 놓고 본 노동유연화가 이루어져야 돼. 근데 이혼도 하는데 왜 해고를 못 하냐? 근데 해고를 못 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노동자는 어디 가서 하소연 해라고 하냐. 그러니까, 그래도 네가 좀 터뜨리고 내 월급 좀 줘라 임마. 그래서 해고하지 마 임마. 해고를 어렵게 만들어놨다 이게. 예? 근데 동일노동 동일 임금이라면은 아이고 자동차 회사 그저 볼트너트고 조이는 것이라면은 신참이나 고참이나 똑같이 조인다고 그러면 월급 똑같이 받아야지. 누구는 저기 가서 저 노조 사무실 가서 귀족 오면 되겠냐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어떤 아주 기술적인 것이라면 해고시키라고도 안 시킨다니까. 근데 기술도 없는 것이 그냥 깽판만 놓고 어떻게 해갖고 그 노조 계급장 하나 닮으면 그것이 규정노조 아니냐 말이 하고 싶은 얘기가 무지만해 보면. 노조도 양보해라는 말이야. 근데 하여튼 어쨌든 대선제는 임금 수준이 낮아질 것이다. 응? 또 그 다음에 이제 하태경 후보가 자유로운 해고가 허용되어야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뽑는다고 노동 유연화를 주장했는데 민주노총은 해고하면 끝이고 실업대란 일어나 임마 이러니까 이것이 또 이거 해고를 마음대로 못한다 이게 민주노총이 또 땡깡 부릴까 봐서 고용 종료에는 어쩌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촉새 진 교수가 노동 문제에 있어서만큼 어찌고 오글도 잡아서 못 못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하태경 후보 말에 동의합니다. 이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에서 1억 원짜리 귀족이면 노조원 해고만 동일에서 3천만 원씩 3명 갖다 하여튼 노동 문제만 나오면 머리가 아프고 하여튼 그건 이제 그렇다고. 또 국민이 나태해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기 싫으면 직장 때려치우고 여행을 다니든지 경치존 가서 소일거리 사다 살면 돼. 그죠? 그 자체로 일자리 하나가 생긴 거요. 에? 수도권 인구 분산이며 지방을 살리는 길이요. 임금 투쟁한다고 공장 지붕위로 도망가고 쫓아가고 시내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해고는 살인이라면 철탑에 올라가고 이게 시끄럽게 하고 복직 투쟁한다고 도로를 점거하고 이거 기어다니는 꼴을 보는 것보다 만배는 사회적 비용이 절감 느껴야 되게. 나는 또 혹자는 말합니다. 젊은 것들은 게임이나 하고 페인이 될 것이다. 아이고 그래요. 게임 인구 많으면 e스포츠 강국이 된다니까. 응? 라면 먹방만 하고 있어도 한국 라면 홍보요원이 되고. 꼰대 기본소득 월 100만 원이면 더 이상 송파 새해 모녀 같은 사건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따로 불이익을 받을 부류가 없다는 얘기고 도입을 망설일 이유도 없다. 이제 개요 설명은 끝났습니다. 자, 2차 보편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가 너무 멋져 보이지 않나요? 연료가 많이 들 것 같나요? 아닙니다. 자동차이다 보니 저절로 굴러갑니다. 내리막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르막에서도 그렇습니다. 스펙은
꼰대 기본소득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차 성능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3부로 나눠 1부에서는 개업, 2부에서는 재원, 3부에서는 효과를 보여드렸습니다. 전모를 다 보시면은 꼰대를 대통령시키자고 하기가 두렵습니다. 근데 꼰대는 대통령이 싫답니다. 이제 2부가 지죠. 재원. 자, 그러면 2부에서 뵙죠. 자, 이상입니다.